모래랄 올라오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다 오셔요. 하지만 이 성모상 뒤쪽으로 보이는 Cause baby, everything you are is everything I need. You're everything to me. Baby, every single part. 자연의 빛과 사람의 건축물이 만들어낸 이 장면은 사람들을 참 감동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And you're everything I need. Baby, every single part is who you're meant to be. 'Cause you were meant for me. And you're 화려한 대표 타이틀이 여러 개, 지중해의 항구 도시. 무엇보다도 바르셀로나를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 만든 건 천재 건축가 가우디. 놀라운 그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가우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와 같이 그의 행적을 쫓다 보면 바르셀로나와 그 주변의 중요한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여정은 이베리아 반도의 남쪽 무르시아에서 시작합니다.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평야지대로 농경과 과수재배가 발달한 곳이죠. 외곽을 지나가는데 시끌벅적한 음악 소리가 들려 차를 멈추었습니다. 저기가 좀 시끌벅적한데요. 무슨 축제라도 있는 걸까요? 악기 연주의 노래, 거기다 옆엔 춤추는 사람들까지 뭔가 즐거운 일이 있나 봅니다. Aquí, ¿por qué quedáis así? Solo que nos hemos arrimado a ellos, que nos gusta y venimos a bailar con ellos. Ah, ok. Pues esto es un concurso o qué? No, concurso no, esto es para que la gente vea lo de todos los pueblos, Ah, la tradición de todos los pueblos. ah, sí. 이 마을의 전통이라 하니 안 보고 갈 수 없죠. 무대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 근데 무대에서만 추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속성 과외에 들어갑니다. Y ahora yo te aviso, vuelta. Vuelta para la izquierda. Igual que la anterior, derecha, 4 pasos, 1, 2, 3, izquierda y vuelta para afuera. 열심히 배운다고 하는데 주민들 눈엔 제가 어설퍼 보이는 눈치.
한 곡이 생각보다 깁니다. Uy, ¿sí otra vez? 스페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호타를 접합니다. Bueno, nos vamos a despedir Pero no capto. con unas coplas de la malagueña borracha. Aprender. Aquí en Murcia. Se han aprovechado. No, era Extremadura. Agradecer a la Peña Alpiniense Ellos también bailaban jota. la buena acogida Muy que similar. estamos Las teniendo cosas en aquí. toda España es muy Y similar. nada, nos despedimos y hasta otra Muchas emisión. gracias. 재밌어요. 한 10분 추니까 리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 하는 이 정박자 리듬이 아니라서 처음에 익히는데 제법 힘들었지만 하다 보니까 할만하네요. 흥얼거리거나 춤을 추지 않는 스페인 사람은 없다고 할 만큼 친근한 음악 호따. 축제나 가족 행사에 빠지지 않죠. 격식 없는 춤과 노래로 노동자들은 노랫말에 풍자를 섞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렵지 않은 춤 호따. 다음에 스페인을 여행하다 또 만나면 능숙하게 즐겨보고 싶습니다. 무르시아에서 차로 5시간. 오늘의 목적지 바르셀로나에 닿습니다. 스페인에서 마드리드 다음 두 번째로 큰 도시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연간 약 3천만 명의 관광객들로 언제나 활기가 넘치죠. 철저한 계획하에 비슷한 크기의 생활 공간과 적당한 일조량 등을 고려하고 지어져 다급한 도시라고도 합니다. 해밍웨이나 피카소 같은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에도 등장하는 매력적인 도시. La ciudad de los modernistas. 바르셀로나에 왔습니다.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것은 축구 그리고 가우디죠. 가우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와 같이 그의 행적을 쫓다 보면 바르셀로나와 그 주변의 중요한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놀라운 상상력으로 늘 천재 건축가라고 불리는 가우디. 바르셀로나의 곳곳에서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디자인과 공학적인 혁신. 유기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자연과의 조화. 여행의 시작은 구엘공원입니다. 후원자였던 구엘을 위해 지은 곳으로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저는 여기 수도 없이 와봤죠. 예전에 한 3년 정도 요 앞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땐 구엘공원이 그냥 열려있는 공원이었어요. 무료로. 그래서 아침에 그냥 산책도 나오고 친구 오면 같이 여기서 만나고 그랬었죠. 지금은 컨트롤이 좀 있네요. 여행객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용의 분수는 구엘공원의 트레이드마크. 알록달록한 모자이크 장식으로 덮여 있습니다. 참 귀엽죠? 이 동화뱀은 이제 구엘공원의 상징을 넘어서 거의 바르셀로나의 상징물처럼 여겨져요. 타일을 부순 후 모자이크 형태로 다시 붙인 트렌가디스 기법입니다.
동화 속 건물 같은 디자인에 그리스 신전 내부를 떠올리게 하는 기둥들, 다양한 굴곡을 줘서 만든 천장까지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이게 비아둑도예요. 여기가 산이거든요. 그래서 마차가 이 산을 올라갈 수는 없어요.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각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식으로 하면 고가도로 같은 것이죠. 산의 원형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도로는 동선을 따라 건설했는데요. 곡선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공원 내의 다른 건축물과 함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자연스러운 느낌 안 드세요? 이 자기가 만든 구조물에 이 땅에서 나온 돌들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환경과 똑같은 색깔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공원의 고가도로라니 의아하죠? 여기가 만약 진짜 공원이었으면 이런 고가도로까지는 필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긴 자연 전원 속에서 살고 싶었던 부자들을 위한 전원주택단지였거든요. 하지만 분양이 한 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가우디와 고엘의 친구였었던 변호사 한 명한테만요. 프로젝트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프로젝트죠. 가우디가 20년 가까이 아버지, 조카와 함께 살았던 주택은 박물관으로 남아있는데요. 최고의 전원주택을 계획했지만 시내에서 먼 거리와 불안정한 치안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구엘이 사망한 후 공원으로 공개했는데 바르셀로나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 Muy feliz, estoy bastante feliz de estar aquí porque a mí España me gusta muchísimo y nada, estoy feliz porque aquí estoy con mis compañeras, con mis amigas y estamos todos juntas por 7 días aquí y nada, esto. ¿Y la obra de Gaudí? Maravillosa, sin palabras. 자연 광장에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곳은 경사가 심한 지형을 이용한 천연 동굴 형태의 통로인데요. 벽과 다리를 함께 지지할 수 있는 기울어진 형태의 지지물을 체계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사실 가우디가 더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은 이런 기둥 같아요. 무너져 내리는 벽을 막을 때 이렇게 막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든지 다 힘의 축방향으로 막게 되죠. 이 기둥이 그런 거예요. 성가정 상당에 사용된 구조적인 혁신은 모두 다 이 기울어진 기둥에 바탕하고 있거든요. 기울어진 기둥이 처음 사용된 곳이 구엘 공원입니다. 주로 부유한 사람들의 주택 공사를 맡아 했던 가우디. 바르셀로나의 중심지 그라시아 거리로 갑니다. 이곳은 파세치다 그라시아인데요. 역사적으로나 도시적으로나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중요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의 부르주아들은 누구든지 이 길에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했어요. 유력한 가문들은 그라시아 거리에 앞다퉈 집을 짓기 시작했고 그 결과 역사상 가장 장식적이고 화려한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가우디도 이곳에 부유층의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했는데요. 그 중에 눈에 확 띄는 까사바띠오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방문하는 거라 많이 설레는데요. 직선이 거의 없고 곡선으로만 이루어진 내부. 가우디의 건축이 역동적인 공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 공간을 제일 잘 감상하는 방법은 움직이면서 보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가우디는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라며 곡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미학자라고도 불리죠. 가우디의 모든 집에 별명이 있는데요. 이 집의 별명은 까사데오서, 그래서 뼈다귀의 집이란 뜻이에요. 뼈다귀의 집은 뼈다귀가 있으면 살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이야기죠. 곡선으로 연결된 건물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보입니다. 가우디는 또 자연 채광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까사 파티오의 근간을 이루는 공간, 빛의 파티오입니다. 이곳은 천장이 뚫린 계단실인데요. 깊은 우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엔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만 아래쪽은 어두울 수밖에 없거든요. 가우디는 위쪽에는 짙은 색 타일을, 아래쪽에는 굉장히 밝은 색 타일을 붙여서 색의 조화를 이루려고 했죠. 위쪽과 아래쪽 모두 햇빛이 균일하게 닿게 하기 위한 가우디의 지혜입니다. 어머? 여긴 가게가 됐네요. 옛날엔 다 사람들 살았었거든요.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개인 소유였던 집들이나 상점이 전시 공간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긴 전시 공간으로 쓰는데. 하지만 상징적인 공간은 그대로죠. 까사바띠오에서 가장 독특한 공간 중에 하나인 다락. 아, 여기가 비엔트레데 드라곤이라고 용의 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용의 모습은 옥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이게 용의 등 허리처럼 보이거든요. 이 용은 바르셀로나 사람들한테는 어떤 특정한 전설을 떠올리게 해요. 산조르디의 전설이요. 옛날 사람들을 잡아먹는 흉악한 용이 나타났는데 용맹한 산조르디가 용을 무찌르고 제물로 바쳐진 공주를 구했다는 산조르디의 전설. 가우디가 숨겨놓은 전설 관련된 장치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네, 좋아하나? Sí, hola, ¿qué tal? Encantado. ¿Cómo estás, Lan? Muy bien. Dicen que hay muchos cambios en el edificio. Sí, así es. Como has podido ver, el año 2021 inauguramos nuestra nueva visita en sí. Casa Batlló. 조안나의 안내를 받아 달라진 까사바띠오를 만나러 갑니다. 입구부터 세련됐는데요. 잔뜩 기대했는데 이건 뭐죠? Joana, ¿qué espacio es este? Está vacío. Exacto, es una sala que se llama En la mente de Gaudí. Y tengo una sorpresa para ti, ¿Ah, sí? preparada. Sí. 오, 문나친다. 여기가 가우디의 정신 세계를 표현한 곳이라고 해요. 뭔지 설명을 못 듣긴 했는데요. 잠깐 뭐 나오려나 봐요. 와우. 어안이 벙벙합니다. 가우디의 머릿속을 재현한 미디어 아트인데요. 360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란함에 순간 방향 감각을 잃을 것 같습니다. 고정되지 않고 막 변화하는 영상들이 나오는데 가우디가 설계를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가우디에 대한 호기심은 이제 감탄과 존경을 넘어 또 다른 창작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재 가우디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아침 일찍 바르셀로나 근교의 몬세라트로 갑니다. 운무가 멋진 장관을 이루는 풍경. 기묘한 모양의 돌산과 어우러진 모습은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몬세라트에 왔습니다.
세랏은 이 동네 말로 솜리라는 뜻이거든요. 뒤쪽에 보이는 산을 보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이보다 더 높은 산은 있지만 카탈루냐 사람들에게 이보다 중요한 산은 없습니다. I've been blind, lady in red is dancing with me. 몬세라트엔 이 산만큼 유명한 게 있는데요. 바로 몬세라 수도원입니다. 꼭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아침 일찍 서둘러 왔습니다. 원래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아무도 없네요. 아침 일찍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세계 4대 가톨릭 성지 중 하나인 몬세라 수도원. 바로 이 검은 성모상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몬세라시 스페인의 몇 안 되는 성모 발현지라고 해요. 이 성모상의 이름은 라 비르헨 데 몬세라시인데요. 별명은 모레네타. 얼굴이 검은색이라서 검은 성모상이라고 불리는 그 조각이죠.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1881년 레오 13세 교황이 카탈루냐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곳에는 성모님 얼굴을 마주하고 손을 대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 여행이 무사히 잘 끝나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통 몬세라트 올라오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다 오셔요. 이게 아주 유명한 성모상이니까요. 하지만 이 성모상 뒤쪽으로 보이는 소성당이 가우디의 첫 번째 작업인 것은 모르실 거예요. 검은 성모상이 있는 제대 뒤편, 가우디가 작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성당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가우디가 팀원으로 참여한 건축가팀의 프로젝트였는데요. 많은 연구자들이 이것을 가우디의 작업으로 인정합니다. 1878년 기록된 가우디의 작업 노트에 기둥 장식에 대한 고민이 나오는데 이 소성당의 건축 장식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가우디는 대장장이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어야 하는데 바르셀로나의 교구 건축가였던 파울라 데 비아르 밑에서도 일했어요. 이 소성당은 가우디가 학생으로 설계에 참여한 첫 번째 작업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아 학교도 못 가고 혼자 자연 속에서 보냈던 가우디. 최고의 스승은 자연이라고 했는데요. 자연주의 건축이 탄생하기 직전 그의 자취를 느껴봅니다. 몬세라 수도원에서 놓치면 안 될 또 한 가지. 평일 오후 1시 반 세계 4대 소년 합창단 중 하나인 몬세라트 합창단의 성가 공연이 열립니다. 일주일에 하루 빼고 계속 공연을 하는데 합창 단원이 되는 걸 큰 명예로 여깁니다. 50명의 하모니가 만들어내는 천상의 소리. 예배당에서 들으니 더욱 아름답습니다. 15분 정도 되는 짧은 공연. 아쉬운 마음에 대기실로 따라 나섰는데요. 비밀 공간을 가는 것처럼 설렙니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안정적인 발성 대단합니다. 그 중에 한 소년을 만납니다.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여기 한국말 할 줄 아는 친구가 있네요. 오늘 노래한 친구예요. 아까 봤어요. A partir de cuándo has empezado a Este año. Este año. 아, 이거 올해 시작했어요? 그러면 첫 해인데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나 오려고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와도 되는지 물어봤고 엄마 아빠가 그렇다고 했죠. 아, 먼저 오고 싶다고 했어요, 본인이? 네, pues me gusta mucho porque me lo paso muy bien. 아하. También las clases de educación física. Salimos a dar una vuelta. 아, claro. Estoy muy contenta. Wow, te envidio. Y lleva bien con los niños. 애들이 너무 예쁘네요. 사실 바르셀로나도 대도시거든요. 그런데 몬세라 산속에 올라와서 자연 멋담아서 산책도 하고 친구들이랑 노래도 하고 이 시간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위대한 자연은 늘 새로운 창조의 원천. 가우디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모든 카탈루냐인에게 신앙의 중심지였던 몬세라트의 풍경에서 온 것이 아닐까요? 몬세라트의 풍경을 보며 트레킹 코스인 순례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조안 마르토렐. 내려가는 중간중간 조각상들이 있는데요. 예수의 생애를 주제로 합니다. 신자들은 이 길을 따라서 묵주기도를 하면서 돌곤 하는데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의 주제에 맞추어진 조각들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조형물을 끝으로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를 담은 영광의 신비 길이 시작됩니다. 아, 여기다. 다른 조각이랑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실제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생생한 조각상. 가우디의 작품이에요. 다른 조각들과 다르게 공간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 인물들 사이의 공간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묻히신 곳이 동굴이었잖아요. 몬세라트 동굴 움푹 패인 곳에 이 조각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진짜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등을 돌리고 있는 조각상은 여행객 또한 예수의 부활 현장의 목격자로 만듭니다. 가우디의 연출 솜씨죠. 종교는 가우디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신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우리가 몰랐던 가우디의 또 다른 이야기를 찾으러 간 곳은 마따로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차로 1시간 거리. 인구 12만여 명의 공업도시입니다. 지금 가는 이곳은 저도 처음 가는 곳이에요. 어쩌면 가우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장소입니다. 주택들 사이 나무도 있고 약간 넓은 공간. 이곳이 목적지입니다. 가우디라고 써있네요. 책으로만 봤던 공간인데 처음으로 영접하네요. 가우디 선생님, 저 왔어요. 나우가우디라는 건물이에요. 이 동네가 마따로 지역이거든요. 마따로 협동조합의 의뢰를 받아서 지어진 이 건물은 가우디의 첫 번째 건물이에요. 당시로서는 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1878년 건축학교를 마친 직후 착수했던 프로젝트인데요. 평범하고 단순하게 디자인했지만 당시 스페인 건축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눈을 사로잡은 건 아치. 가늘지만 강한 아치로 설계해 기둥이나 벽 같은 구조물 없이 넓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Buenos días. Benvingut. Benvingut, me llamo Lee. Io Núria. Ajá. Esto es el edificio de Gaudí, ¿no? Esto es la nau Gaudí. Como imagen, ¿no? Exacto. Ajá. Rafael. Sí, las pinturas de Rafael. El encargo fue de una cooperativa que se llamaba Sociedad Cooperativa La Obrera Materonense. Esto quiere decir que tenemos a un joven Gaudí que construye un edificio para una asociación de obreros, no para la burguesía. 가우디는 부자들의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에서 노동자 협동조합을 위해서 했었던 가우디의 하나밖에 없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노동자들을 위한 도시 하나를 지으려고 했었던 프로젝트라고 해요. 30채의 주거지를 만들려고 했던 계획은 철회되고 이 공간만 남았는데요. 이곳엔 가우디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Cuando Gaudí viene a Mataró para construir la nau Gaudí, conoce a Pepeta Mureu. Pepeta Mureu era una señora de Mataró, muy adelantada a su tiempo, que era la profesora de la escuela de la cooperativa. Ah, de cooperativa. De aquí, de Mataró. Gaudí cuentan que se enamoró de Pepeta Mureu. 처음이자 마지막 가우디의 사랑, 빼뺐다. Y en un momento dado decidió pedirle la mano. Pero resultó que cuando le pidió la mano, Pepeta le mostró el anillo de otro señor. Sí. Con lo cual Gaudí, con el corazón roto, no regresó a Mataró. Nunca. Nunca más. 이후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건축에만 매달린 걸 보면 큰 상처였나 봅니다. 가우디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마음이 안 좋네요. 만약에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가우디가 어떤 건축을 보여줬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뿐인 가우디의 사랑 이야기를 품고 있기에 이곳이 더욱 특별합니다. 가우디 로드 마지막 여정은 가우디의 대표작이자 바르셀로나의 랜드마크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El Templo Expiatorio de la Sagrada Familia. 성가정을 기리는 속죄의 성전이란 뜻이에요. 가우디의 유작이죠.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가우디의 천재성을 잘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가우디는 처음부터 공사가 오래 걸릴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사방이 같이 올라오면서 균형을 이루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가우디는 오로지 동쪽 인면의 완성에만 열을 올렸거든요. 자기 생전에 이 건물을 완성하지 못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우디는 이후에 이 일을 이어갈 사람들에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을 제공한 거예요. 좌우가 똑같이 대칭을 이루는 성당 구조의 특성상 가우디가 생전에 건설한 동쪽을 바탕으로 서쪽이 지어졌습니다. 돌에 새겨진 성경이라 불리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동쪽 파사드는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문맹률이 높았던 서민들이 성당만 보고도 성경의 주요한 내용들을 알 수 있게 사실적이고 섬세한 조각으로 장식했죠. 하지만 반대쪽
서쪽 파사드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이곳은 성당의 서쪽 면인데요. 서쪽 면은 고난의 면이라고 불립니다. 성당의 동쪽 면이 아침녘에 부드러운 빛이 가득 찬다면 서쪽 면은 오후녘에 들어오는 강하고 건조한 빛으로 가득해요. 가우디는 이런 빛이 예수님이 당한 가혹한 고난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우디가 건축한 동쪽 파사드와는 너무 달라 이질적이지만 모두 가우디의 유지를 따른 겁니다. 가우디는 서쪽 파사드의 경우 조각을 많이 절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드디어 내부를 보러 들어갑니다. 저도 오랜만에 오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와우. 다른 성당과는 다르게 밝고 환한 분위기, 빛의 성당이라 할 만합니다. 실제 숲속에 들어와 높은 나무 아래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와우, 환상적이에요. 이 나무 기둥들 사이로 색색깔로 들어오는 빛깔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자연 속에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자연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공학적인 혁신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건 그 두 가지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 같아요. 신이 창조한 자연을 소재로 신을 찬양하는 성전을 만든 가우디. 볼 때마다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La verdad que es increíble, es impactante cuando uno entra, ve todo está pensado, que el nacimiento, que la pasión, la resurrección, es increíble, la verdad, es impactante cuando uno lo ve.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최고의 걸작으로 꼽는 건 장식뿐만 아니라 구조적 혁신 때문인데요. 누가 봐도 이 성당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형형 색깔로 빛나는 저 벽면이죠. 거대한 성당은 거대한 아치로 받칠 수밖에 없어요. 아치가 바깥으로 넘어지려는 힘 때문에 바깥쪽으로 벽면이 서게 되거든요. 가우디의 건축적인 혁신은 이 벽면을 없앴고 이 성당은 그 어떤 성당보다도 더 넓은 창을 갖게 되었어요. 전통적인 고딕 성당은 돌 기둥에 아치를 올리고 두꺼운 기둥과 버틴 벽으로 미는 힘을 보강했습니다. 그런데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가우디가 10년 동안 연구한 현수선 아치를 써서 버틴 벽을 없앴는데요. 덕분에 훨씬 가볍고 경쾌한 느낌. 버틴 벽이 사라지면서 자연의 빛을 막는 장애물도 사라졌습니다. 다른 건축가들은 왜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 아치는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재예요. 머리에 해당하는 아치가 땅에 그대로 박힌다는 것은 격식의 파괴고 형식 파괴죠.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가우디는 그 안에서 새로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낸 거예요. 간결하고 수수한 재단, 자연 채광을 극대화해 엄숙한 분위기의 성당과는 다른 친근한 축복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여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한국인 이름 적혀 있는 거 아세요? 김이라고 써 있죠. 성당 곳곳에 새겨진 가톨릭 성인과 순교자들의 이름 앞에 숙연해집니다. 오직 순례자들의 헌금과 성당 관광 수익에만 의존해서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언제 완공이 될지는 아직도 미정이죠.
가우디의 뒤를 이어 현재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건축하고 있는 건축가를 만납니다. 이분은 다비드 우치신데요. 이곳에서 일하는 11명의 건축가 중에 한 분이셔요. 공학을 전공하셨고 저랑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 다니셨어요. 니 올라? Hola. 건축가로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건축물을 작업하고 있다는 게 조금 부럽더라고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 팔라무시카 델라 카탈라나. 지금 다비드 부치 씨가 저희를 평소에 볼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타고요. 좀 높은 곳에서 이 성당을 보면 또 느낌이 새로울 것 같아요. Te canto nada de nada puede. He fallado bastante. Wow. 아직 대중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않은 3층 성가대석인데요. 위에서 보는 조금 다른 풍경. 아래에서 볼 때보다 훨씬 웅장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우디가 죽은 지 100년이 다 되도록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비밀은 뭘까요? Y la fachada de Gloria todavía no está hecha, ¿no? De la fachada de Gloria tenemos solo construido el cerramiento interior que Ajá. permitió dedicar para el culto la Ajá. basílica. Pero de dibujos técnicos no tenía nada de autor, ¿no? Pero básicamente esta arquitectura, Ajá. que es tan compleja, no Ajá. la podía plasmar o Claro. representar solo en dibujos. Ajá. Por lo tanto, recurre al 3D de la época, que eran modelos de yeso a escala 1,25 o 1,10. Por lo Wow. tanto, esta nave, que Ajá. hace 45 metros de altura, tenía pues una maqueta de casi 5 metros de altura en su 와우, taller. 네. 가우디가 실은 이 영광의 문, 그러니까 정면에 대한 도면을 남긴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건축물은 도면으로 남기기엔 아주 힘든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석고로 만든 모형이 남아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건축을 이어가고 있다고 그러네요. Interesante. 영광의 파사드는 부활한 예수의 영생을 기념하는 곳인데요. 대략 70% 정도 완료됐습니다.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기둥과 천장은 곡면으로 보이지만 사실 수많은 직선으로 돼 있는 구조. 알수록 놀라운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그냥 떠나기 아쉬워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 돌아보고 나니까 출출하더라고요. 이걸 따빠스라고 해요. 스페인은 점심을 늦지막히 2시쯤 먹거든요. 사무실로 돌아가서 5시부터 8시까지 또 일하다 보면 집에 돌아오면 9시예요. 그 전에 배고플 수 있잖아요. 그때 참처럼 먹는 게 이 따빠스예요. 사람들 구경도 하며 잠시 쉬어가는 여유. 뒤로 보이는 풍경은 덤입니다. 가우디의 작품과 함께하는 여유 참 좋네요. 바르셀로나의 저녁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내내 활기찼던 거리와 명소들에도 어둠이 내려앉고 차분해졌죠. 낮과는 다른 분위기, 그마저도 사랑스럽습니다. 야경도 정말 아름답죠. 바르셀로나에는 가우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축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멋진 도시, 바로 바르셀로나입니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웠던 여행. 그래서 스페인에 더 반했습니다.